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보는 시간이죠. 클로징 벨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서영 앵커가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께 딱 하루만 이렇게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김태수 위원님께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김태수 MTN 외신위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상이 상당히 화려하신데 마침 또 예. 제가 나와서 좀 아쉽게 됐네요. 자, 아무튼 아닙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계속해서 뭔가 좀 다우지수의 상대적 강세, 가치주의 강세가 좀 돋보이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5월달 FOMC에서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냐, 그리고 하반기에 시장이 원하는 대로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장이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금리라는 것에 좀 더 예민하기 때문에 좀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뉴욕 연준 총재죠. 이 뉴욕 연준 총재는 이제 실질적인 넘버 투다 이렇게 불리는데, 이분이 지금 노동시장이 굉장히 강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매우 높다. 결국은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맞추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CME 그룹에서 예측하는 거는 약 70% 확률로 5월달 FOMC에서 25bp 인상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관련해서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발표됐는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팬데믹 이전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급락을 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뭐 10% 이상, 20% 이상 막 상승하면서 소비가 버텨준다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소비 관련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다. 미국 소비자들이 그다지 회복력을 좀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지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다코타 웰스라는 곳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이제 순환주에 대한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제 지난밤에도 그랬지만은 최근 한 3, 4거래일 동안 에너지라든가 어떤 그 소비 관련해서 제가 어제 갭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가고 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CPI 지수가 금요일날 나오게 되죠. 수요일날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또 다른 관련 지표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요게 좀 해석이 계속해서 다르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수치가 떨어지는 거는 크게 감소하는 건 좋다. 근데 또 핵심 지수를 보면은 또 상승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장에서 오늘 봐야 될 게 빅스, 그 시카고 변동성 지수죠. 이게 좀 한 2% 가까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그 물가가 좀 빠르게 하락할 것을 좀 기대를 했죠, 장중에. 그러면서 연준이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기대감을 또 반영하는 모습 보였고, 근데 이게 또 길게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팩트셋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2020년 2분기 이후에 가장 큰 연간 수익 감소를 보고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6.8%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오늘 장중에 움직이는 것도 보셨겠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어떤 금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물가와 금리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연준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는 지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시장은 결국 심리죠.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분명히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제 또 실적에 대해서 부담감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수가 조금 변동성을 겪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간밤에 있었던 특징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셨나요? 네, 우선 비트코인이 3만 불을 다시 넘어섰죠.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많은 투자자들이 그래도 은행의 불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대체 투자안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또 그쪽으로 가는 분들도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는데 지난밤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죠. 코인베이스라든가 아니면 블락이라든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가 뭐 플랫폼 리오시라든가 아니면 마라톤 디지털 뭐 이런 회사들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4%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모더나가 지금 독감 관련해서 그 백신을 내놨는데 3상 시험 두 번째 들어갔는데 이게 결과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퉁이 첸원이라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 대응하는 요런 이제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제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출시가 보류된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주가가 부정적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중국 경제가 또 그다지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중국 기업들이 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맥스 이제 앞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당 순이익이 원래 24센트 기대했는데 44센트로 크게 늘었어요. 근데 사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25%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비용 절감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번 시즌에 이거 많이 보게 될 텐데 비용 절감하면서 순이익은 맞추는데 매출은 못 맞추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런 카맥스의 이런 상황들을 보고는 이제 비용 절감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니오라든가 아니면 뭐 루시드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반사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아마존닷컴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쪽에서 계속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나오는 게 제프리에서 지난밤에 얘기를 했던 게 그동안은 어떤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수요가 실질적으로 있느냐, 수익성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앞으로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전체의 그 어떤 AWS 이 분야에서 이제 웹 서비스 분야에서 영업 마진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한 27%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마존닷컴의 주가가 영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업종이나 뭔가 섹터로 묻기보다는 종목들 간의 어떤 모멘텀,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별화가 되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머니맵 한번 보실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주의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큰 사각형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같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좀 크게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좌측에 있는 테슬라는 1.17% 반등을 했던 것도 좀 눈에 띄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확실히 초록색 테이블이 많죠. 파이낸셜, 그러니까 금융, 그리고 또 헬스케어 플랜, 그리고 또 산업재, 에너지, 부동산까지 이렇게 조금 가치주 영역에 있는 종목들, 업종들은 반대로 키 맞추기를 하면서 좀 올라오는 현상이 지금 CPI 발표 직전, 1분기 실적 시즌 직전의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보시는 앞으로 주목해야 될 특징주 어떤 종목인지 엑슨모빌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엑슨모빌 꼽아주신 배경이 뭘까요? 네, 엑슨모빌에 대해서 주목을 해서 매수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난밤에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게 경기 순환주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밤 같은 경우에 에너지주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시장에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갭 얘기하면서 이미 소비자 쪽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순환주의 대표적인 게 이미 소비재하고 이제 에너지 쪽입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가스 산업이나 이런 에너지 주식들이 경기 방어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원유를 채굴 하고 있는 글로벌한 정유사들이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이제 경기 순환주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는 거, 그 차이를 좀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주들이 좀 주춤하는 사이에 시장에서 경기 순환주들이 이제 요번 실적 발표 시즌만 잘 넘어가 준다면은 경기 침체라는 걸 그런 대로 넘어가면서 어떤 상승 흐름을 기술주들의 상승을 대신할 정도로 나와주지 않겠나 이런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건데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엑슨모빌을 대표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던 사업을 결국은 이제 포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이제 대체 에너지 쪽 사업,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 쪽 사업을 갖다가 계속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뭐 저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부분 들어간 비용을 전부 이제 포기하는 상황이 생겼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이미지 메이킹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성에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모습이었고 4월 28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보면은 순이익이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순이익이 한 번 단기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올해 내내 좀 안 좋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가스 가격 하락이라든가 원유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이 수억 달러의 손실을 주고 거기에다가 또 파생상품 손실까지도 지금 가격이 급락하면서 한 20억 달러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저희가 이제 1월 말에 이 차트를 봤어요. 그 차트 그대로 이제 추세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또 어떤 방어적 성격의 기대감만 형성되지 이게 무슨 큰 흐름을 가지는 건 아니다. 그렇게 1월 말에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주가는 뭐 하락을 했다가 이제 제자리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유가가 정말 다시 100달러 돌파하겠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은 다시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중을 뭐 확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신규 매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4월 들어가지고 엑슨모빌이나 다른 정유사들에 대해서 매도 의견이 신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시장 평균 목표가가 지금보다 127달러로 조금 높아요. 근데 이게 유가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 의해서 책정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경기 순환주, 경기 방어주 이렇게 나누면서 뭔가 막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것 따라서 이렇게 그때그때 움직이다 보면 오히려 더 크게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종목들, 갖고 계신 종목들 실적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실적에 더 집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주가 좀 주춤하고 있는 반면에 경기 순환주, 특히 에너지주와 같은 종목들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이 종목들 역시 실적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엑슨모빌을 지금 당장 사라라고 하시는 게 절대 아니고요. 신규 접근은 오히려 자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종목별로 분명히 실적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클로징벨 MTN 김태수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